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본 강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제15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서는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주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들의 권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모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차인들의 권리라 하면 목적물 사용수익권,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이 강의에서 명쾌하게 또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 두 번째,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임대차 등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임대인을 상대로 차임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차임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부속물을 설치한 경우가 있죠. 또 임대인에게 직접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및 철거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은 필요비, 유익비, 또 행사할 수 있는 기간, 행사했을 때 효과는 언제 발생하는지, 또 마지막으로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임차인은 대금을 지급하면 임차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민법 제61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임차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에게 상가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죠. 돈을 냈으니까 상가를 쓸 수 있게 내한테 넘겨달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임대차 기간 중에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임차인이 잔금 납부를 한 다음에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일단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할 때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별도로 안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지, 만약에 임차인이 요청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임대차 등기를 해주지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협력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임대차 등기 협력 청구권입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반드시 임대차 등기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할 때 임대차 등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잔금을 지급할 때 임대차 등기에 대한 서류를 받으면서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면 안전하게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임 감액 청구권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 두 번째는 지금 현재의 차임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을 경우에 차임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임차인은 임차상가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는 사용 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만큼 차임 감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죠. 일부 멸실이 되었는데 임차인의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쓸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비율만큼 감액 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일부 멸실이 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 자체를 해지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멸실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는 내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민법 제 62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임차인의 차임 감액 청구권 두 번째입니다. 현재의 차임이 적절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차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지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의 공과금이나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경 등으로 현재의 약정한 차임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을 감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임 감액 청구권 행사할 때 그 감액 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권에서는 그 비율이 현재 차임이나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임차인에게 차임 증액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본인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임대인한테 직접 물건을 사가지고 건물에 부속시킨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 부속물을 매수인이 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말라. 이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다음은 다섯 번째로 비용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지출한 비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필요비하고 유익비죠. 먼저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비란 임차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데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어떤 가치 증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유익비이고 보존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필요비예요. 이 필요비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지출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비용 발생 즉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비는 비용 발생 즉시 청구할 수 있다. 다음은 이어서 비용 상환 청구권 두 번째입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유익비란 임차 상가 건물을 사용 수익하던 중에 건물을 개량해서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유익비라고 합니다. 반면에 필요비는 건물의 유지 보수 비용이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객관적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현존하는 증가액 중에서 임대인이 선택한 금액을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임차 건물을 그 용도나 임차 목적과 다르게 별도의 자신의 사업만을 위해서 시설 개수를 했다든가 또 부착물을 붙였을 때 그 비용은 유익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3층 건물 중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2층 부분을 임차를 했어요. 그 사무실 부분을 임차를 해가지고 삼계탕 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방이나 보일러, 온돌방, 또 전등, 간판, 또 페인트를 칠하는 등 이러한 비용들은 순수하게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기 때문에 유익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들은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상환 청구권의 행사 기간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비나 유익비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돼요. 그 효과를 보시면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한 특약을 맺었어도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이렇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전세권자가 필요비를 지출했어요. 이러한 전세권자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그 상가 건물의 통상적 유지 및 관리를 위해서 필요비를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그 필요비의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통상적 유지 관리를 위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자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강의를 하는 저에게 힘의 원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